이틀째 하루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발 3차 감염 사례가 나왔고 송파구에서는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2학기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7월 말부터 8월 초 휴가철과 방학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이틀 연속 2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일단 한 자리 숫자예요. 아무래도 좀 방역 대책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 수는 지금 확실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주라든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수가 줄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 확진자는 지금 러시아 선박이나 이라크 근로자는 조금 확진자가 이제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한 23명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나 남미, 아프리카 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오시는 그런 어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만 국내 지역사회 감염을 좀 더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금 국내에서는 10명을 일단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 10명을 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지금 가족 간 감염이 2분이 나오셨고, 원래가 가족 간 감염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로자분들이 8명이 감염이 되셨는데, 사실은 러시아 선박을 보면 원양어선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염이 된 어선을 보면 원양어선이 10척 중에 9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인천에도 러시아 선원이 지금 원양어선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원양어선에서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출항 때는 이제 어떤 지역 지침이 있는데, 그 조업 과정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이 없다 보니까 원양어선 자체에는 장기간 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감염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바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러시아 선박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원양 어선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철저하게 PCR 검사라든지 출항 전의 검사 같은 지침을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금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페트로호의 집단 감염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원은 지금 이제 32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선박 수리공이 승선을 했다가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족들이 지금 2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는데, 이게 좀 확산될 우려가 좀 있겠죠? 그렇죠. 수리공 8분의 가족들이 한 25명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2분 정도 나왔지만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가족뿐 아니라 이 수리공 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염이 됐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선원이 이제 2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제 1명만 확진된 것이죠? 네, 1명만 확진이 됐고, 이 어선도 자체가 원양 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박, 특히 원양 어선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역사회 감염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어제 서울 송파에서는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여전히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 종로에도 어떤 투자회사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이 송파 지인 모임도 보면 그 모임 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대한 1m를 유지할 수가 없죠. 굉장히 가까운 공간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고 소홀히 하거나 또 식사를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감염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모임 자체를 보통 한 서너 명 정도로 조금 최소화한다면 감염이 되더라도 인원수를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7명, 10명이 나온다는 거는 그 소규모 모임 자체가 꽤 규모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감염자가 있을 확률이 있죠. 증상이 없더라도 증상이 네. 경미하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최소한 5명 이내로 소규모 모임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꼭 하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봐야 된다면은 방역 수칙만큼은 제대로 철저히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임을 해도 인원수를 좀 최소화하고 예. 또 식사 모임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가족 모임도 있고 또 친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대화를 조금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훨씬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뭐 천 교수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단 감염의 확산세는 이제 꺾인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오늘까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걸 네. 계속 연장할 것인가를 오늘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2주 이상 연장을 했고 다행히 지금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변화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다시 많이 발생을 한다면 네. 네, 그때 가서 다시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산항 입항 러시아 어선과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여름 휴가와 관련해서 지금이 가장 좀 위험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말 8월 초로 이어지는 휴가 기간 앞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의용 본부장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학과 여름 휴가라는 새로운 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학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계속 지키고 2학기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7월 말 8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의 억제된 그런 국내 감염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가철 여름방학에도 3행, 학원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2m 거리두기, 3금, 열,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노래방, PC방 등 산밀 시설은 방문하지 않기,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2학기 수업을 앞두고 등교 수업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간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뭐 1학기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걱정 많이 했던 것보다는 잘 한 것 같습니다. 1명 정도만 감염이 있었고 잘 유지를 했는데 아마 그 이유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확산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걸린 걸 보면 가족 간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가족 간 감염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를 찾았고 예. 또 그 경우에 아프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동 확진자를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조금 이 어떤 관리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 2학기 때는 초등학교의 방역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면 예. 더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 추가 확진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14,25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48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모두 14명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21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34명입니다. 또 그리고 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는 추가 발생이 없어서요. 국내 사망자 300명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 전날 28명이었던 추가 확진자가 어제는 48명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명 넘게 20명이 늘어났는데요. 지역 발생도 좀 많아졌네요. 국내에서 지금 한 단위 숫자였다가 지금 14명으로 조금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 산발적인 감염이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까 말씀 소모임, 사무실을 통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 모임을 통한 감염이 계속 될 수 있고요. 또 요양원이나 이런 그 고령자 중심의 감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급속도로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곳에서는 다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천 교수님이 1학기 동안에 그 지금 아동의 감염 확산 문제를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집계가 돼 있는 나이별로 감염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프를 좀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집계한 내용인데요. 3살에서 6살까지는 18명이었고 7살에서 12살까지가 47명, 그리고 13살에서 15살이 23명이었고 16세에서 18세 사이가 23명입니다. 모두 이제 111명이 그러니까 10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확진된 것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결국은 조금 초등학생들이 비교적 그 확진되는 경향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도 가족 간 감염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초등학생은 집에서 감염이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아마 학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감염을 좀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 전염이 60.4%,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학원과 또 PC방, 또 노래방, 또 이 그 학습지나 과외를 통해서도 역시 감염된 사례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결국은 집에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사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죠. 집에서 마스크를 그렇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혹시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검사를 빨리 받고, 그리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가격리식의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은 조금 더 감염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 지키고 있긴 하지만 개중에 또 이렇게 어떤 사례로 조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가외 라든지 이런 교회를 통한 모임은 양쪽이 마스크를 다 쓰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좀 외국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인데요. 지금 이제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0만을 넘었고 사망자가 15만 명이나 됩니다. 이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국은 우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모임 자체를 파티나 그런 모임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대부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 체계가 매우 불안정해서 의료 보험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젊은 층에서 증상이 생겨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젊은 층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남미도 다 마찬가지지만 의료 체계에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건강보험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미국군 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름인데 여기다가 이제 폭염까지 겹쳐 있어요. 좀 여름이 되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대인 이런 남미라든지 여러 나라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백신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지금 현상을 보면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가 역시 계절을 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WHO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is virus likes all weathers, but what it particularly likes is jumping from one person to another when we come in close contact. So let's not give it that opportunity. 네. 자, WHO에서 발표한 내용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결국 뭐 계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 간의 접촉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코로나19는 사람과의 접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접촉을 줄이는 게 마스크 착용이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하루라도 이제 빨리 개발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은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 백신 개발이 이르면 10월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신의 안전성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낙관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백신이 두세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7월에 이제 모더나에서 3만 명 삼상이 들어갔고요. 또 미국 파이저하고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또 3만 명 이상 삼상이 들어갔고, 영국의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삼상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지금 두세 개 이상 삼상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연말 10월, 11월이 되면 적어도 서너 개는 나올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떤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상 결과를 보면 크게 차이가 일반적인 독감 백신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물론 삼상 결과를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만일에 10월이나 11월에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회사들과 조금 협상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협상을 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서너 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 안전성을 더 철저히 점검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좀 모자란 상황 아닙니까? 네, 원래는 한 10년, 15년이 걸리는 백신을 1년 만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약간 걱정은 되지만 지금까지 이상 결과들을 몇 개 회사를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이상 결과라는 게 고령자 중심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삼상에서 지금 85세까지 고령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상이 끝나게 되면 안정성은 확실하게 검증이 될 거고, 그중에서 서너 개가 나오더라도 안정성이 좋고 효과가 좋은 아마 백신이 또 감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안정성이 높고 효과 있는 백신을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뿐만 아니라 그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1상, 2상, 3상, 3상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상품화하는 데서 이 좌초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원체 백신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들이고 또 지금까 이상 결과를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삼상 결과에 따라서 일부 약품, 아마 약은 조금 퇴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조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모더나의 경우는 지금 이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삼상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3만여 명 정도면은 충분하게 그 삼상 시험을 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삼상은 이제 수천 명대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파이저도 3만 명을 지금 대상으로 남미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부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쪽에 어떤 인종을 감별하지 않고 대규모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백신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좀 이 코로나19와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광주에서 쌍둥이 신생아가 탄생을 했는데 선천성 결핵에 걸려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선천성 결핵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임상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선천성 결핵은 어머니로부터 태반을 통하거나 아니면 분만 중에 양수를 흡입을 해서 신생아가 감염이 되는 것을 선천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두 번째 케이스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300 정도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질환인데 이 질환 자체가 희귀하지만 예.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되지 않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논문에 한 20% 정도 치사율이 나온 논문들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이 산모인 경우에도 출산 전에는 영상 이미지나 증상이 없었던 경우거든요. 예. 증상이 없고 있더라도 신생아인 경우엔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나타나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때 그냥 폐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폐렴 치료를 하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결핵이 문제가 되고 이 산모인 경우에도 내막염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의식이 저하되고 그 정도로 치명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산모와 아이들이 치료를 빨리 해서인지 모르지만 양호한 상태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하지만 이 질환 자체가 드물지만 진단을 초기에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아 상태에서도 이 신생아에 대한 그 사전에 검사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산모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예. 어떤 고열이 난다. 지금 이 산모처럼 의식이 저하되거나 고열이 나서 영상 이미지나 가래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예. 나오게 되면 신생아를 사진을 찍거나 신생아를 위액을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흡입을 해서 어떤 객담이나 그런 위액을 검출을 해서 결핵균을 검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만일에 확진이 되게 되면 바로 검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뭐 치명적이진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전염성도 있습니까? 전염성은 크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아이들과 신생아와 접촉한 그런 신생아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분리돼서 있기 때문에 크게 전염성 위험은 없지만 신생아가 걸리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뭐 보기 쉽지 않은 선천성 결핵이라는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